스코틀랜드 스페이스사이드에 있는 벤로막 증류소 아시죠? 여기서 몇 년 전부터 한국 시장만을 위한 위스키를 내놓고 있는데 이 스페셜 에디션 이름이 유사길이에요. 병에 아예 유사길이라고 적어놨는데요. 주라기월드 보시는 분이라면 왜 벤로막에서 한국 한정판 에디션에 유사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다 아실 거예요. 시즌1 때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에 위스키 같은 서양술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때 위스키를 뭐라고 적을까 하다가 비슷한 발음의 한자를 조합해서 유사길이라고 적었던 건데요. 다른 서양술도 비슷했어요. 1883년 한성 순보를 보면 브랜디는 박란덕, 샴페인은 상댕윤이라고 적혀 있는데 제일 특이한 건 복이탈이었어요. 복이탈? 아니 이게 대체 뭐지 싶을 텐데요. 바로 보르도 와인을 그때는 저렇게 표기했더라고요. 어쨌든 유사길이라는 이름으로 개화기 조선에 소개된 위스키, 이후 대한제국 시기에는 황실 연회에 자주 등장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아카이브를 뒤져보니까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 황성신문에 고종 황제 후궁이었던 엄기비가 당시 통감이던 이토 히로부미한테 다른 서양술과 함께 위스키를 2타, 즉 24병이나 선물했다는 기록도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 대한제국 황실에서 얼마나 많은 위스키를 갖고 있었는지 짐작이 되는데 이때는 유사길이 아니라 우이스키라고 표기된 점도 눈에 띕니다. 자,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월드, 저는 주류탐험가 조승원인데요. 한국도 이제 명실상부한 위스키 생산국이죠. 기원 위스키 만드는 쓰리 소사이어티스도 있고 김창수 위스키도 있고 롯데에서도 지금 증류소 준비 중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서양술인 위스키 한국에서 어떻게 퍼져나가게 됐고 한국은 대체 언제부터 위스키라는 이름의 술을 만들었던 걸까요? 이런 궁금증 풀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대한민국 위스키 역사를 시대별로 모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갓을 쓴 양반이 개다리 소반 앞에 앉아서 술을 받아 먹고 있는 모습인데요. 소반에 놓인 유리병 보이시죠? 저 유리병 때문에 이 사진은 구 한 마리의 양반이 위스키를 즐기는 모습으로 소개돼 왔어요. 하지만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 유리병에 담긴 술은 위스키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왜냐? 구한말 시절 위스키는 스코틀랜드나 아일랜드 등에서 만든 게 일본이나 중국을 통해서 넘어왔는데 워낙 비싸고 귀해서 황실 연회나 고관 대작들의 잔치 아니면 최고급 요리집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개다리 소반에 놓고 즐기던 술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렇게 비싸고 귀한 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스키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갈망은 일제강점기로 접어들면서 더 커지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다소 엉뚱하고 특별한 이유도 있었어요. 왜 저번에 미국이 금주법을 시행하면서도 의류용 위스키만큼은 허용을 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서구 사회에서 위스키는 오랜 세월 약으로 통용됐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런 얘기가 식민지 조선에까지 퍼졌는데 그 시절 신문에는 위스키가 소화에도 좋고 식욕도 증진하고 건강한 몸을 만들고 온갖 질병까지 막아준다는 광고가 게재되기도 했고요. 1920년에 발행된 매일신보에는 미국에서 악감, 즉 악성 감기가 유행을 하는데 위스키가 효험이 있더라라는 기사도 실려요. 이렇게 위스키가 약이라는 풍문까지 돌다 보니까 찾는 이들은 더 늘어나게 됐는데 문제는 스코틀랜드 같은 데서 만든 진짜 위스키는 수입량도 적고 비싸서 구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식민지 조선인들은 1920년대부터 위스키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당연히 진짜 위스키는 아니었고요. 주정의 색과 향만 입힌 가짜 위스키였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가짜 위스키 생산량이 어마어마했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게 1922년 동아일보 기사인데 전년도인 1921년 경성에서 제조된 위스키가 모두 11,206석이라고 돼 있죠. 이걸 리터로 환산하면 대략 201만 7천 리터에 달하는데 이 정도면요, 현재 스코틀랜드 아일라 보모 증류소의 연간 스피릿 생산량하고 거의 맞먹거든요. 어쨌든 가짜도 잘 팔릴 만큼 위스키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때는 황당한 사기 사건도 끊이지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1927년 동아일보에는 위스키 6병을 왕창 깎아준다고 해서 4원 60전을 주고 사왔는데 알고 보니까 맥다, 즉 보리차였더라 라는 기사가 실렸고요. 아예 맹물에다가 노란 물감을 타서 위스키라고 속여서 팔거나 좀 더 정교한 사기꾼은 물에 주정을 타서 술맛이 나게 한 다음에 색깔을 입히고 스카치 위스키 상표까지 붙여서 팔기도 했습니다.
밀주 마시고 사람이 죽었다라는 기사 본 적 있으시죠? 2019년 인도에선 92명이 떼죽음을 당했고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멕시코에서도 불량 밀주 때문에 100명 넘게 숨졌다는 기사가 보도됐는데요. 식용 가능한 에탄올이 아니라 공업용 알코올이라고 부르는 메탄올이 술에 섞여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해방 이후 미 군정 시절이던 1947년 9월 4일 서울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종로에 있는 태서관이라는 요리집에서 4명이 청주를 마신 뒤에 급사한 건데요. 문제의 청주를 만든 이 회사 대체 어디였냐? 바로 그 시절에 엄청난 인기를 끈 고래표 위스키를 생산하던 해림이란 곳이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해림을 독주의 집이라고 부르고 해림이 만들던 고래표 위스키도 살인주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이런 사건 이후에도 계속 벌어집니다. 이듬해인 1948년에는 종로에 있는 평양관이란 요리집에서 빅토리라는 상표의 위스키를 마신 손님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는데요. 이렇게 살인주 사건까지 잇따르는데도 가짜 위스키 인기는 전혀 사그라들지 않고 잘 팔렸다고 해요. 그래서 미 군정 시기에는 앞서 언급한 고래표나 빅토리 말고도 스타 위스키, 뉴스타 위스키, 올림픽 위스키 같은 게 인기를 끌었고요. 한국전쟁 끝난 뒤에는 마도로스 위스키, 바커스 위스키, 럭키 세븐 위스키 같은 가짜 위스키가 잘 팔렸다고 하는데, 야, 이름도 하나같이 참 독특하죠. 아무튼 그러다가 1960년대에는 가짜 위스키의 끝판왕이 나타났으니 그게 최백호 선생님의 낭만에 대하여라는 노래에도 등장하는 그 유명한 도라지 위스키였어요. 그야말로 옛날식 다방에 혼자 도라지 위스키 한 잔에다. 이 도라지 위스키가 어떤 제품인지 예전에도 한번 전해드렸는데요. 1950년대 중반 부산에 있는 국제양조장이라는 곳에서 일본 산토리 인기 제품인 토리스 위스키 상표를 베끼고 이름도 거의 비슷하게 지은 도리스라는 가짜 위스키를 내놨는데 이게 대박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상표를 베낀 게 결국은 문제가 돼서 1960년에 사장이 구속됐는데 이분이 풀려나자마자 다시 만들어낸 게 도리스 위스키의 속편격인 도라지 위스키였어요. 물론 이것도 당연히 위스키는 단 한 방울 안 들어갔고 심지어 도라지도 안 들어간 완전한 짝퉁이었는데 그래도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대히트를 치면서 1950, 60년대 가짜 위스키 전성시대의 원탑으로 주류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혹시 영화 밀수 보셨어요? 거기 보면 밀수 선박이 물건을 바다 밑에 떨어뜨리고 가면 나중에 어선이 와서 건져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밀수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니 워커였죠. 근데 이 장면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위스키 수입이 허락되지 않던 시절에는 밀수가 성행했는데요. 일본 쪽에서 넘어온 위스키는 주로 부산항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하고요. 미군 보급품으로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위스키도 여러 방법으로 빼돌려서 이른바 양키 시장으로 불리는 미군 기지 근처 상가에서 유통이 됐는데, 하지만 이런 식의 밀수 위스키만으로는 도저히 수요를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1960년대까지는 원액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간 100% 가짜 위스키가 판을 쳤던 거예요. 자, 그런데 1970년대 들어서 큰 변화가 생기는데요. 해외에서 위스키 원액을 수입해서 이걸 주정에 섞어서 만드는 새로운 방식의 국산 위스키가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원액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위스키가 나오게 된 계기가 뭐였는지 혹시 아세요? 다름 아닌 베트남 전쟁 때문이었는데요. 1000만 관객을 돌파한 국제시장이란 영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도 참전했잖아요. 이 파병 군인들에게 지급하려고 청양산업이란 곳에서 1970년에 수입 위스키 원액 20%를 넣은 군납 위스키를 만들었으니 그게 그랜 알바라는 제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 가짜가 아닌 원액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국산 위스키는 베트남 파병 군인을 위해 개발한 그랜 알바가 효시가 아닐까 싶거든요. 아무튼 그 이후부터 수입 위스키 원액을 섞은 제품이 본물처럼 쏟아지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1973년에는 인삼주의 위스키 원액을 섞은 진생 위스키라는 게 나왔고요. 이어 원액 함량 19.9%의 조지 드레이크와 JMB를 거의 그대로 베낀 JR이 출시됐고, 140년 전통이 담긴 고국 원액 위스키 JR. 원액 함량 기준이 20% 이상으로 올라간 1977년에는 길벗, 베리나인, 그리고 드슈라는 위스키가 나왔고, 다시 원액 기준이 30%로 올라간 1978년에는 길벗 로얄과 베리나인 골드가 선을 보였습니다.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맥이 같이 이제 모두
혹시 바덴바덴의 기적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 알면 연식 좀 있으신 건데요.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88 올림픽 개최지를 발표했는데 그때 서울이 나고야를 따돌리고 기적적으로 유치에 성공했어요. 세울. 그런데 이 바덴바덴의 기적이 한국 위스키 업계에도 엄청난 변화를 몰고 왔다는 거 아세요? 아니 이게 대체 뭔 소리냐? 올림픽이 열게 되면 외국 손님이 막 몰려올 텐데 이 사람들한테 막걸리나 안동 소주만 마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외국인이 좋아하는 위스키도 내놓기는 해야 할 텐데 문제는 이때까지만 해도 국산 위스키란 게 주정의 향료를 탄 완전 가짜 위스키 아니면 위스키 원액 찔끔 넣은 게 전부였잖아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국제적인 망신당하겠다 싶었던 정부가 두 가지 방향으로 발빠르게 움직였는데요. 일단 하나는 진로, 오비, 베리나인까지 위스키 제조 3사한테 수입 위스키 원액을 100% 넣은 제품을 생산하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1984년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수입한 몰트 위스키 원액 30%에 수입 그레인 위스키 원액 70%를 섞은 특급 위스키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그 시절 수학여행 때 갖고만 가면 우주 대스타가 된다고 했던 패스포트를 비롯해서 100% 스카치 위스키 패스포트. 스카치 위스키는 가문이 중요합니다. VIP와 골드 킹이었고요. 이후 1986년에는 드라마 응팔에도 나왔던 전설의 썸씽 스페셜까지 등장해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새색 씨, 소주 5병이면 되겠지? 누가 소주 달라고 그랬어요? 쌈싱 3병 주세요. 스페셜. 그러니까 정리하면 한국은 1984년에 이르러서야 지금 기준으로도 위스키라고 부를 수 있는 진짜 위스키를 시장에 내놨던 건데요. 하지만 이런 특급 위스키도 원액은 100% 수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올림픽에 대비한 두 번째 전략으로 위스키 3사에 위스키 원액까지도 직접 생산하라고 독려를 냈는데 이게 뭐 말이 독려지 사실상 지시나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이런 정부 방침 때문에 1982년에 OBC그램에서 그럴싸한 구리 단식 증류기까지 마련해서 스피릿을 뽑아낸 뒤에 오크통 숙성에 들어갔고요. 이듬해에는 베리나인과 진로도 국산 위스키 원액 생산에 돌입을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올림픽 열리기 딱 1년 전인 1987년 드디어 국내에서 증류와 숙성까지 모두 마친 국산 위스키 원액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맛도 좀 그렇고 원가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이걸 그대로 병에 담아서 내놓지는 못했고요. 어렵게 만든 국산 원액에다가 수입 스카치 원액을 섞은 다음에 여기에 주정까지 섞어서 제품으로 출시했는데 그렇게 나온 희한한 위스키 중 하나가 바로 디플로매트입니다. 이 디플로매트 라벨을 보면요. 국내 제조 원액 37%, 수입 스카치 원액 42% 그리고 주정까지 섞었다고 돼 있는데요. 국산이라고 할 수도 없고 수입산이라고 할 수도 없고 주정까지 섞었으니까 뭐 이걸 진짜 위스키라고 부르기도 애매한 이런 위스키는 심지어 가격 경쟁력조차 없어서 시장에서 금방 외면을 받았고요. 그 이후 1990년대 수입 주류 개방과 더불어서 국산 원액 위스키 개발 사업도 실패로 끝이 나고 맙니다. 1990년대 이후에 나온 국내산 브랜드 위스키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해외에서 위스키 원액을 가져온 뒤에 국내에서 섞어서 병입을 했거나 아예 블렌딩까지 다 해서 가져온 뒤에 국내에서 병입만 한 경우도 많았는데 유흥시장을 주름잡았던 임페리얼이나 스카치 블루 같은 거는 저도 회식 때 폭탄주로 참 많이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유사길이란 이름으로 위스키가 들어온 지 140여 년이 흐른 지금은 쓰리소사이어티스나 김창수 위스키 증류소 같은 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한국산 K 위스키를 만들며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요. 저도 위스키 애호가로서 이런 노력이 큰 결실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여곡절 많았던 한국 위스키의 역사를 탐험해 봤는데요. 끝으로 추천곡 있습니다. 지금 계절이 서서히 봄을 향해 가고 있죠. 이런 때에 딱 어울리는 곡이 있는데요. 김여명의 환절기라는 노래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오늘 그때가 그리워 술이 있어 즐거운 세상 주라기 월드. 그럼 저는 더 흥미진진한 아이템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살며시 눈